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암 정보 찾기 교육을 맡고 있는 암교육센터의 조주희 교수입니다. 환자분들, 가족분들 암이라는 질병을 진단받고 많은 충격과 또 궁금증도 많으시고 알고 싶은 것도 많으시죠?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때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또 흔히 정보를 찾고 계시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와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암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정보가 왜 필요한지 환자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병의 진단에서 오는 충격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걸린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암 치료는 맹장수술처럼 하루 만에 낫는 질병이 아니고 장기간의 치료와 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치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에 관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생존율이라던가 병에 관련된 수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의사결정을 할 때 의료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어떤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건강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는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암에 대한 모든 전문 지식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나의 건강 상태와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만큼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접하나요? 옆집 엄마가 이랬다더라. 사촌의 동생이 예전에 아버님이 아팠을 때 이랬다더라. 이런 것들은 정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주로 말하는 정보들은 의료진이 주는 정보,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또 암교육센터나 사회사업체 이런 분들이 주시는 정보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의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가 있고, 또 전화상담, 예를 들면 국가암정보센터는 전화상담도 해주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또 환자나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같은 곳에서 정보를 흔히 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과연 신문이나 인터넷 또 소문, 저희가 말했던 그리고 다양한 다른 어떤 정보원에서 오는 걸 모두 정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보라는 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을 기초로 하는, 그리고 환자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많은 어떤 소문이나 글이나 기사를 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의료진과 함께 상의하고 치료에 적용하는 게 올바른 정보의 획득과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러면 과연 올바른 암 정보는 어떻게 찾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터넷 세대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가 궁금하면 자녀분들에게 그러시죠. 애야 인터넷에 가서 좀 찾아봐라. 이게 뭔지 알아봐라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평가할 때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웹사이트에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믿을만하거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실 때는 첫 번째는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인지, 두 번째는 최신 정보인지. 암의 치료 방법은 정말 매달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년대 치료받았던 방법, 우리 고모가 15년 전에 암을 알았는데 그때 이게 좋았더라와 지금 현재 아버님이 알고 계신 질병에 좋았더라는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보가 언제 건지 반드시 최신 정보인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든 신문에 나와 있는 정보든 무조건 하나만 좋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환자분들이 겪으시듯이 이 치료가 암세포를 죽여주는 대신에 또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만큼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제시된 의견은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첫 번째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인가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암 정보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이고 또 증거가 필요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립암센터라던가 국가암정보센터라던가 대한암협회라던가 아니면 저희 삼성서울병원처럼 3차 의료기관처럼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으시고 활용하시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떤 개인이나 업체에서 말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실도 있고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광고성 또 믿지 못하는 상업적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암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에서 주의하실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흔히 정보를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다양한데요. 어떤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가서라도 이렇게 암이라는 어떤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스폰서 링크,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와이드 링크, 사전 뉴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트, 카페 글, 또 블로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보실 때는 처음에 뜨는 게 다 맞을 거야. 아니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뜰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광고성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항상 환자분들에게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환자분들이 위암하고 찾으면 우리가 믿는 정보를 처음에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가 이제 어떤 정보를 게재하고 환자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광고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에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찾으실 때는 이런 광고성, 어떤 이런 링크들은 다 대부분 광고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런 정보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폰서 링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올바른 정보 찾기에서 제외해 주시고 어떤 지식인, 요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서로 의견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참고할 만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의사가 아니고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가능하면 검색이나 활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봐야 하나요, 선생님? 그랬을 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아까 제가 누가 제공한 정보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국가암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관련돼서 어떤 치료나 생활이나 예방이나 검진 또 사회복지까지 굉장히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서 근거 있는 정보들을 여기 정보들을 모아둔 곳이 국가암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궁금한 것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니까 병원에는 그런 게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 병원에도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치료 방식이나 환자분들이 앓고 계시는 질병에 대해서 모아둔 어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창에 삼성암센터라고 하시면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가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 질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보를 찾으시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암교육센터에 들어오시면 어떤 저희 교육 동영상이라던가 환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소책자라던가 질환과 치료와 치료 중 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대한암협회, 이거는 어떤 기관,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암 지식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암협회 암지식센터에 가시면 잘못된 암 정보도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알려주고 이런 정보는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올바르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저희가 알아봤고 신문을 어떻게 읽고 또 해석하고 신문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요즘 인터넷 세대다 젊은 분들이 인터넷 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마 신문에서 정보를 찾는 거를 가장 선호를 하시고 왠지 인터넷보다는 신문에 나온 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시는데 신문에서 그리고 신문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누가 썼는지 이걸 기자가 썼는지 의학 전문 기자가 썼는지 아니면 그냥 광고인지 그리고 이 종류가 신문 기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냥 의견을 말하는 어떤 칼럼, 사설인지 아니면 단순 발표인지 이게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어떤 기사인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그리고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보고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줄간에 있는 의미 또 내용도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신문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문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시면 신문을 보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전면 광고, 그러니까 광고가 마치 진짜 기사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등산화 광고 이런 거 보실 때는 저건 거짓말일 거야, 광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어떤 무슨 항암에 효과가 있다 이런 약이라던가 그런 게 나올 때는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암 치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거나 하면 저거는 광고 같지가 않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정말로 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나는 빨리 이 질병을 낫고 싶고 또 빨리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치료가 된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 쓰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는 이게 어떤 지면인지 광고인지 기사인지 반드시 구분하고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누가 썼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그리고 종류가 무엇인지 이게 그냥 단순한 발표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넷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이 명확한지 이게 무조건 좋다. 이 기사처럼 이걸 먹으면 다 없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던가 어떤 비교가 없는 것 이걸 했더니 좋았다.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뭐에 대해서 좋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간조선에 나온 기사인데 저희 제목만 먼저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살구나무 숲에는 연병이 돌지 않는다.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 라이코겐 풍부 이렇게 돼 있는데 암, 고혈압, 호흡기 질환, 생리통의 탁월 이 기사만 보면 살구나무 하니까 살구를 먹으면 암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다 끝까지 안 읽어보시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살구를 빨리 사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전화하시죠. 살구가 몸에 좋대더라. 당장 사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한번 읽어보시면 살구에서 이 기사가 잘못된 건데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암 환자한테 이걸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없는 정보고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아마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 혹은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서 그냥 단순히 이걸 먹으면 낫는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이걸 먹으면 뭐 암세포가 혈관을 파괴하고 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광고성 기사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누가 썼는지 또 밝혀지지 않고 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 기사를 보실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단순 발표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좋은 신문의 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누군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밝혀졌는지,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기사가 올바른 기사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좋대더라, 뭐가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들은 보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를 봤을 때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암정보센터라던가 아니면 병원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대한암협회라던가 그리고 저희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교육센터에 오셔서 내가 이걸 읽었는데 이 정보를 믿어도 되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떤 보완대체요법이건 음식이건 운동이건 다른 치료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암 정보는 제가 인터넷 사용과 신문의 사용을 예를 들었듯이 많은 걸 알고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분과 가족분이 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 뉴스에 방송에 혹은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재미있는 현상이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저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을 볼 때 뭐 식품이나 다른 기사 예를 들면 국회의 정치가 이랬대더라 뭐 산업이 이랬대더라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서 방송에 나오면 저게 다
사실은 아닐 거야. 저게 정말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무슨 기사가 나오면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흔히 오해를 하시고 저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의료진과 가끔 의견 대립이 있어서 갈등하시기도 하시는 원인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보를 보실 때도 그런 당신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실 때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근거가 있는 말인가? 정말 올바른 정보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바른 획득 방법으로 획득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5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저 사람도 위암이고 나도 위암인데 왜 저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는 받지 않나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약을 쓰지 않는 건가요? 이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암의 종류는 사람 생김이 다르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암은 처음에 생긴 장기를 저희가 그 원바람이라고 해서 처음에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암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디에 생겼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긴 암의 조직 세포 모양이 예를 들면 세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하시잖아요. 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즉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또 병기도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같은 겉보기에는 나도 위암 환자고 저분도 위암 환자인데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20살이고 저분도 20살이고 뭐 이렇지만 생김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듯이 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환자랑 치료법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환자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하셔야 하고요. 치료를 받으실 때도 내가 어떤 암 정확한 진단명과 병기를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아니 암을 진단을 하는데 무슨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 또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 이 검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암이라는 질병이 치료 방법이 복잡한 것처럼 이 복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검사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 많은 검사를 받으면 저희는 그 많은 검사를 또 해석해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워서 사실은 딱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게 확실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받으신 검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많은 검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나는 수술했으니까 이제 다 나았어. 항암했으니까 다 나았어. 보통 가족들이 또 오해하시는 거 있죠. 병원에서 태어나면 이제 우리 엄마는 다 나은 거다.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암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이 2주, 한 달,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는 기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계속 관리해 나가는 치료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다라는 게 각오하십시오. 되게 힘듭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환자분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이고 또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계속 연구되고 있고 모든 치료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다 나을 거야? 이것만 하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시듯이
통증, 그러니까 아파요 하면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치료, 어떤 필요감을 나타내는 치료, 그리고 운동이나 영양 공급을 위한 이런 실질적인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치료에도 적극적이게 가족들도 이런 것들도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집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리고 환자분들의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받으신 치료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상태를 잘 알고 지금은 방향사선 치료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통증이나 어떤 체력 관리, 이런 운동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시기별로 알맞는 치료 방법과 그리고 생활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하시면 아마 가족의 건강과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올바른 암 정보 찾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